정치대담 캠프 대 캠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부단장, 이상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상근 보좌역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어제 이제 김건희 씨 의혹이 나온 날, 통화 그게 녹취가 공개가 된 날 이제 한 언론에서 이른바 무속인이 국민의힘 선대위에 있다라는 보도를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부인을 했습니다만. 좀 시점이 공교롭다고 할까요? 이제 논란 이후에 관련된 선대위 내 조직을 이제 해체를 했단 말이죠. 이거를 좀 어떻게 좀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러니까 선대위에 네트워크 본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소위 스님이라는 분이 그 본부장과의 이 친분이 있어서 몇 차례 이렇게 아마 출입을 했던 거로 알려지고 있고. 후보도 오늘 밝혔듯이 불필요한 오해가 계속 생기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다소 손해를 볼 수는 있지만 네트워크 본부 자체를 해체를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냈고 김건희 씨 녹음 파일을 MBC가 공개한 거에 대해서 저는 이미 국민의 여론 시장에서 그 공개의 적절성 그 공개가 얼마나 부적절했는지 판명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쪽에서 본방 사수 잔뜩 방송 전에 기대를 하고 나서 그 공개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비판 여론도 형성이 되고 또 내용도 민주당이 기대한 거에 못 미쳤던 모양이에요. 민주당 저는 어제 토론도 2번 했는데 기대에 못 미쳤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던데 이런 걸로 인해서 저는 MBC가 정말 국민이 주인인 전파를 국민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빙자를 해서 그걸 틀었지만 그 의도는 너무나 명백하고 그러나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민주당이 방송 전에 비하면 방송 후에 민주당은 비교적 지금 조용히 이에 대해서는 역효과나 역풍을 우려해서 언급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시점에 맞춰서 한 언론이 소위 건진법사라는 그분 저기 한 것도 저는 어떤 의도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저희 당내에서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그에 대해서는 명백히 아마 해명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소위 말해서 네트워크 본부에 어떤 임명장도 받은 일이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한 보도는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해산을 했다라고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까? 일단은 윤석열 후보가 지난 경선 때 손바닥에 왕자를 써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리고도 유승민 같이 경쟁했던 유승민 전 후보께서 누구누구 아냐고 무속인들 이름을 열거를 할 정도로 거기에다가 김건희 씨는 이제 기자와의 대화에서 나는 영적인 사람이고 도사들과 삶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대화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 이어서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무속인으로 보고 있는 건진법사인가요? 이분이 사안이 터졌어요.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왜 윤석열 후보의 주변에는 이렇게 무속의 그림자가 날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는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이제 임명장도 안 받았다고 하는데 전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물타기를 위해서 국민의힘에서 오늘 민주당의 한국 역술인 협회장을 공격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직능본부에서 종교본부에서 한 사람으로서 임명장을 받아간 겁니다. 역술인과 무속인은 분명히 다릅니다. 잘못하면 명예훼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러면 임명장도 안 받고 대선 후보의 어깨를 툭툭 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공보단 부단장이지만 툭툭 치고 또 본인은 아주 중요한 후보의 일정과 메시지를 관리한다고 하고 자녀들인가 이 가족들은 수행과 홍보를 맡는다고 하고 그럼 이건 일각에서 얘기하는 대로 무속 비선 실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분이 이제 보도 나왔습니다마는 국사가 되려고 한다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국사가 뭐냐면 우리 역사 공부할 때 고려 시대 때 신돈 이런 사람들입니다.
잘못하면 나라 말아먹죠. 근데 이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만약 윤석열 후보가 만에 하나라도 집권을 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선제 타격을 비롯해서 외교, 국방, 안보, 경제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뭐 그럴 리 없겠습니다만은 지금처럼 무속에 의존을 한다 하면은 저는 그 생각만 해도 좀 섬뜩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산하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을 해버렸어요. 네. 근데 저는 지도자가 이거를 해산하는 거 보면서 딱 첫 느낌이 뭐가 들었냐면 아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세월호가 터지자마자 해경을 해체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김건희 씨 부인 김건희 씨 문제가 터지니까 집권하면은 영부인 이름도 안 쓰고 제2 부속실도 없애버리고. 근데 이 비슷한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면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아니 이분이 진짜 문제가 됐으면 그 네트워크 본부에서 이분만 빼면 될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식으로 조직부터 없애고 보는 거는 무슨 일만 터지면 그냥 앞으로 다 없애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 우려가 제가 생깁니다. 좀 반박을 해야 네. 되겠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해경 해체하고 근본적으로 다르고 이분이 여기에 속한 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치 있는 것처럼 하고 아들, 딸이 수행과 홍보를 한다는데 확인했습니까? 확인되지 보도가 않은 됐고요.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잠깐만요. 제가 하겠습니다. 예. 김건희 씨가 도사 이야기는 그 소위 그 MBC가 방송한 녹취록이 나와요. 네, 근데 네. 그 뒤에 서울의 소린이 그 추가로 낸 거 있죠. 거기에 무당은 안 만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역술인과 무속인의 차이가 바로 그 얘기예요. 민주당은 역술인은 오케이, 무속인은 안 된다. 김건희 씨 도사는 만나는데 무당은 안 만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민주당의 소위 역술인 협회장의 임명장을 지난 4일 줬는데 네. 좋아요. 역술인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대한불교종정협의회 기획실장이라는 소위 그분이 건진법사예요. 그분이 네트워크 본부에 들락날락했다는 건데 네. 그래서 이분이 마치 무속인이고 국민의힘 네트워크 본부에서 일하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작년 8월 27일 민주당이 경선할 때입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하는 스님들이 있어요. 제가 숫자 적었어요. 427명. 네. 거기를 대표해서 15명의 스님이 8월 27일 나타납니다. 민주당 행사에. 그리고 민주당 보도자료에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불교종정협의회 서병렬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요 건진법사 요 분도 대한불교종정협의회 기획실장입니다. 무슨 그러면 차이가 있느냐라는 이 건진법사는 무속인이고 8월 27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같은 단체의 사무총장은 역술인입니까? 그다음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 선대위에는 아예 대놓고 전국 무속인 위원장 중앙선대위 안에 그런 직책을 둬서 임명장 주고 또 5년 전에는 문재인 당시 후보 그 선대위 안에서 굿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국민의힘의 네트워크 본부에 이분이 만약에 임명장을 받고 활동을 했다면 또 그분이 정말 무속인이라면 뭐 사실은 무속인들도 선거운동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뭐 저희들이 그 사실을 인정을 하고 뭐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도 역할을 하지 않고 있고 타이틀도 갖고 있지 않는데 언론 보도를 마치 사실인 양 해가지고 공세를 펴는 거 그럼 민주당이 대표적으로 가짜뉴스 하지 말자고 해서 법까지 바꾸자고 했던 저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관계 확인하고 이야기를 하시라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저는 뭐 네. 길게 얘기했습니다만 간단하게 반박하겠습니다. 네. 그 영상을 우리 의원님께서 보셨나 싶습니다. 그 후보가 네트워크 본부에 갔을 때 이 누구죠? 건진법사라는 네. 분이 후보를 안내하면서 뭐 어깨를 툭툭 치면서 다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말씀한 대로 차라리 임명장을 받고 했으면 공조직에 들어온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선대위에 이렇게 아무런 것도 없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만약 한 언론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짜뉴스 생각하면은 바로 소송을 하시고 제소를 하십시오. 근데 그런 조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발이 지금 됐어요. 잠깐만요,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나왔고 그 이어서 다른 언론도 한 언론 나온 다음에 계속 이어서 영상도 나왔고 또 보수 매체의 아주 그 가장 보수지라고 하는 곳에서는 한 칼럼에서 이 건진법사에 대한 뭐 또 다른 얘기 칼럼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뭐 아니다 우기지만 마시고 또 여기서 이 된 게 왜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했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지금이라도 저는 윤석열 후보께서 부인도 말씀드리고 해서 그 무속인들은 좀 이렇게 빨리 좀 하시고 좀 정리하고 좋은 인재들을 뽑아서 참모로도 쓰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말씀드리면 우기지 좀 마십시오. 우기지 좀 마세요. 1월 1일 날 당시 상황 그 영상 툭툭 봤어요. 1월 1일 날 신년 인사를 하느라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 다 그 선대위에서 오픈이 돼가지고 저는 10층 강당에 있었고 이분이 윤석열 후보는 그 대하빌딩에 많은 층을 쓰면서 우리 선대위가 조직돼서 활동하고 있는데 사무실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합니다. 저는 뭐 그 건진법사 알지도 못하고 그 현장에 없었지만 이분이 거기 와서 사람들 소개하고 안내하느라고 그 전에 우리 당의 관계자가 그분을 스님이라고 해서 후보에게 소개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또 친근감 있게 이렇게 한 거죠. 그 뭐 이렇게 툭툭 친 거 가지고 감히 그럴 수 있느냐. 우리들도 후보 안내할 때 어떻게 팔을 잡고 끌어당기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아니 만약에 임명장이라도 어디 있으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죠. 그러면 저희들이 거짓말하는 셈인데 민주당이 그걸 기정사실화하면서 공세를 취한다. 이재명 후보가 오늘 저 욕설 파일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나옵니까? 뭐 이 문제 가지고 더 앞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유동규 씨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자기가 잘 모르는 일개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돌아가신 그 형이 유동규 씨 너 그래서 뽑았냐 그랬더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는 거 그런 것들이 거짓말인 거죠. 알겠습니다. 뭐 이제 욕설 얘기 파문 뭐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 뭐 사실은 장영하 변호사가 국회에서 통화 녹음 파일을 이제 공개를 했던데 이재명 후보는 즉각적으로 좀 사과를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 뭐 눈시울을 붉히면서 국민들께 사과를 했고 용서해달라는 말씀까지 했습니다. 형수 욕설 문제가 나오면은 후보가 제 기억에라도 아주 많은 여러 차례 사과를 했고 당 선대위에서는 이 장 변호사에 대해서 후보자 비방죄로 바로 고발도 취했고요. 이 녹취 파일을 뭐 이렇게 선별하거나 편집해서 하는 뭐 매체가 있거나 뭐 유튜브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조치를 선거법 위반으로 할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 이 개탄스러운 게 뭐 저기 이 의원님께서 막 흥분하시고 그러시는데 이 형수 욕설 파일을 지금 이분이 장 변호사가 특위 소속이더라고요. 국민의힘의 특위 소속인데 아마 맞불을 놓고 그 김건희 씨 53차례 7시간 45분 통화에 맞불을 놓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말 그대로 국민들이 좀 판단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아시지 않습니까? 이건 가족끼리 상당히 오래된 시간이 흘렀죠. 한 10년 가까이 흘렀고 가족들 간에 갈등이 있었고 뭐 그 자체에 대해서 후보께서는 뭐 원인이 어떻게 됐든 형인 재선 씨가 뭐 성남시정에 개입하려고 했던 원인이 제공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불찰이다 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숱하게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이 가족의 문제인 그러다가 벌어진 사이에서 사인 간에 녹취가 된 거 아닙니까? 녹음이 된 거고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의 이 배우자는 기자가 뭐 다 들으셨겠습니다만 기자가 어디 매체에 어느 기자라고 소속을 얘기했을 때 그냥 끊으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첫날부터 한 뭐 17분, 20분간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녹취 들어오면은 저는 김건희 씨도 나름 저기 뭐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 매체가 자기들을 뭐 김 씨를 이용했다고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보면은 그 매체를 통해서 또 검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해명을 하면서 또 뭐 의혹을 풀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더라고요. 이거를 등가성이 있을 수가 없는 문제인데 이거를 마치 공개를 하고 파일을 그 또 장 변호사가 올리고 그러고 있는 상황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맞지도 않지만 이렇게 좀 저급하게 공세를 하면은 우리 중도층이랄지 합리적인 보수층이랄지 좀 등을 돌리는 실망을 하는 그런 결과를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는 결과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중도층이 누구를 더 지지하는지 보십시오. 보시고 말씀하시고 이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 후보인 이재명 후보입니다. 당사자예요. 당사자가 그것도 가족이죠. 가족에 대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지만 욕을 사실은 그렇게 험담을 욕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는 이유 본인 사과로 그치는 문제는 아니고 중요한 건 제가 말했듯이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 중에 이재명 후보가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느낌을 들게 하는 것들이 있죠.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유동규 씨 문제도 그렇고 형 정신병원 입원 문제도 거기는 이재명 후보 부인 이야기도 나와요. 이재명 후보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정신병원 입원시켜야 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하고 후보 부인도 그 조카 딸에게 내가 너 작은아버지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너희 아버지 정신병원 입원시키려고 하는 거 내가 자꾸 그동안 반대해왔다. 이런 것들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원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후보는 지금 정직하지 못하다는 걸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녹음 파일은 피해자일 수 있는 그 형수 이런 분들이 녹음을 해서 소위 이제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사인 간의 대화라고 하지만 욕으로 가해를 한 분의 이야기를 피해자가 녹음을 한 건데 김건희 씨의 경우에 그분이 기자입니까? 법원에서는 촬영 기사라고 그러더라고요. 표현을 했죠. 예. 근데 그분이 처음에 접근할 때 유튜브 이야기를 하죠. 서울의 소리 누굽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친분이 맺어졌어요. 그분이 그게 질문입니까?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인터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한민수 공보부단장하고 기자 사이로서 오랫동안 잘 아는데 한민수 공보부단장이 기자라고 가정을 해서 정치인 이상희를 취재할 때 우리는 사적으로 친하지만 한민수 기자가 저를 인터뷰를 하고자 할 때 제가 이런 내용으로 인터뷰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오케이 해서 질문을 할 때 응하는 저의 자세는 다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민수 기자가 저녁에 뭐 소주 한잔 하자면서 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뭐 어떤 특정 정치인을 비방을 했다. 제가 동조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사적 대화인 거죠. 그런데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촬영 기사가 한 것들은 보면 정식 인터뷰 전혀 아니에요. 게다가 녹음을 몰래 하지 않습니까? 저도 좀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길게 이런 얘기하시는데. 것들이 김건희 씨는 피해자예요. 제가 보기에. 근데 알겠습니다. 피해자 건은 MBC는 이제 뭐 자기들이 편집을 했지만 틀고 똑같이 한다면 이재명 후보는 과거의 욕설은 뭐 오래된 이야기 왜 트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최근 나온 거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새롭게 아는 사실인데 이거 알겠습니다. MBC가 이것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균형 있게 이걸 틀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시간 드리겠습니다.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게 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그 형수 욕설에서 나오는 저 파일에서 나오는 뭐 강제 입원이랄지 여러 가지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네. 대법원에서 다 무죄와 무혐의 판결이 난 건데 그 역시 다시 또 이 오늘 그 공개됐다는 것들이 새로운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 내용을 선거판이라고 해서 그 후보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어머니와 형님은 이미 고인되셨는데 이걸 또 악용하겠다고 국민의힘에서 기자회견장까지 국회 기자회견까지 빌려서 이걸 공개를 하고 하는 거는 참 저는 저열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국민들이 정말 판단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건희 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김건희 씨 부분에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사안을 만든 거는 홍준표 의원 얘기처럼 전 대표 얘기처럼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가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50명이나 몰려가가지고 언론 자유를 수호하겠다는 분들이 방송사 가가지고 몸싸움하고 그 경비원들하고 막 다툼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전날은 또 다른 방송사에 몰려갔고 그래서 결국 노이즈 마케팅을 한 거예요. 전 국민들 시청률도 많이 났지 않습니까? 보게 했고 법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한 3가지 되지요. 그거는 방송하지 마라.
나머지는 사실상 공인으로서 공적 부분이다. 법원이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얘기 뭐 저도 다 방송분밖에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아주 심각하게 봤던 거는 물론 미투 발언은 지금 앵커들 아시겠지만 네. 영국의 인디펜던트, 홍콩의 SCMP 뭐라고 나왔습니까? 유력 후보의 부인이 제가 말을 옮기지 않겠습니다. 네. 아주 국제적 망신을 사버렸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한 후보의 부인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국격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멘트 중에 저는 이 발언 중에 미투 부분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 우리가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가 구속시키지 않으려고 했다. 그 우리가 누굽니까? 보니까 뭐 윤 후보께서는 뭐 부인하고 대화를 많이 안 한다고 또 해명을 이상한 뭐 해괴한 해명을 했던데 두 분이 얼마를 대화를 하면은 검찰총장하고 검찰총장 부인이 우리가 구속시키지 않으려 했다. 전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이거는 누구 생각 안 드십니까? 만약에 저분이 정권을 잡으면 국정농단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고 말끝마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주 좀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김기현 원내대표 이런 분들은 뭐 선거법 안 걸린다 하지만 기자가 무슨 얘기를 했던 기자라고 신원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그런 얘기 안 할 거면은 본인도 필요성이 없었다면은 53차례를 했겠습니까? 거기서 네. 자꾸 얘기를 해서 뭐 액수가 나와요. 나한테 와라. 1억 원. 저는 그리고 이분이 캠프에 대해서 뭐 우리 의원님도 캠프 계셨지만은 되게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막 좌지우지하시는 말씀도 많고 와서 네가 좀 미안합니다. 네가라는 표현 써서 그 기자한테 와서 교육 좀 시켜봐라.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다 아시지만은 대통령이 윤 후보가 만에 하나라도 된다면 김건희 씨는 영부인이 됩니다. 아무리 부속실을 없애더라도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밖에 나가면은 영부인의 외교가 있고 또 국격을 높이는 일도 해야 되고. 근데 이분은 또 역할이 자기 역할하면서 남편인 대통령에게 수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정책적 영향도 미칠 수 있고 시중의 여론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지시고 도사하고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시는 분이 저는 청와대에 들어갔을 알겠습니다. 때 어떤 사태가 날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다 제가 한 충분히 좀 말씀만 짧게 말씀하셔서. 드리면 네. 아마 오늘 공개된 이재명 후보의 역설 파일 이제 내용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민수 공무부 부단장이 지금 외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외신이 이 이재명 후보의 역설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금 저기 하지 마시고 앞으로 김건희 진행되는 것도 씨의 봐야겠죠. 네. 문제는 부인이 후보 처음에 정치하는 걸 반대했죠. 그런데 후보가 대선 출마를 하고 캠프를 꾸리는 과정에서 후보 부인으로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나머지 조국 전 장관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후보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본인의 생각을 그 기자는 기자로서 인터뷰하지 않으니까 미투 발언을 인터뷰를 했다면 그런 답변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투 발언과 요 사안 관련해서도 같은 경우는 양쪽 다 그 워낙에 또 예, 예민하게 후보 부인 보시는 쪽은 부분이기 국민들께 때문에 송구하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끝장 토론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도 그럴 만한 바로 여력이 되지 이 않는다는 의원님이 조금 더 취재하고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좀 이렇게 그런 시간이 된다고 하면은 다음에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얘기를 나눠보고 이제 그 설 전에 혹은 설 당일이든 뭐 해서 TV 토론이 이루어질 텐데 그때는 이런 얘기보다는 조금 더 정책과 국민들에게 비전을 알릴 수 있도록 이제 선대위 돌아가셔서 말씀을 잘 좀 당연하죠. 준비해 주시길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캠프 대 캠프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